네, 안녕하세요. 바둑주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기묘묘한 그런 아주 재밌는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흑대마가 완전히 바깥쪽이 거의 완벽하게끔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흑에게 이제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요 가운데 자리에 백도를 하나를 정확하게 품고 있으면서 완벽한 한 집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한 집을 더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외곽을 돌파하기에도 좀 쉽지가 않고, 군데군데 살펴보면은 백이 약간 좀 결함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을 응징하기에는 조금 2%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이제 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흑에게는 현란한 드리블, 발놀림을 주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런 드리블링을 만들어내면서 이 흑대마를 멋지게 살려낼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힘차게 같이 한번 바둑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쪽을 나가려고 노력은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찔러갈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백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끊었을 때 바로 요 한 점을 그냥 바깥쪽으로 막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제압을 해내면 안쪽에서는 이제 수상전을 하기에는 수 차이가 제법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4대 2니까 뭐 이거는 수상전 자체가 성립이 될 리가 없을 뿐더러 요렇게 했을 때 약간 조금 트릭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위험해 보인다고 연결해버리면 역전되는 그런 불상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어도 바깥쪽을 둬서 백돌이 오히려 역전 KO를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렇죠. 공격을 할 때는 깨끗하게 맺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단수 치면 따내가지고 요 한 점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촉촉수라든지 노림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역부족으로 보이는 그런 흑의 모습이죠. 백의 입장에서는 막는 거 외적으로 이렇게 늘어가는 것도 가능한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찔러놓고 나서 끊는 것은 단수를 쳤을 때 역시 촉촉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게 백의 지금 바깥쪽 활로가 너무나도 여유 있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요런 정도의 끝내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끝내기 정도 가지고는 흑이 뭘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만에 하나 혹시 팩감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쪽에서 전투가 발발했을 때 이런 데를 두 칸 벌린다든지 붙인다든지 이런 돌들이 교환이 안 되어 있어야지만 나중에 이런 것이 이제 교환돼서 악수라고 명명을 하는 이유는 여기 집이 자동으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수는 이제 아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한 집 다시 한번 뽑으러 가야 되는데 바로 이쪽으로 눈이 들어옵니다. 일단은 백이 끊어지는 자리가 끊을 수 있는 곳이 네 군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념을 잘 버무려 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약간 좀 지금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일단은 끊기 전에 한번 호수라고 불리는 요수를 한번 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붙여가는 거는 대표적으로 실전에 많이 등장하는 맥점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맥점이 사활과 관련된 안형을 가져다 주는 맥점이 있고, 이 맥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차단해 주길 바라고 있는 거죠. 되끊어서 이 두 점을 잡아가지고는 뭐 흑이 못 살려고 해도 못 살 수가 없고요. 연결하면 이어가지고 이 두 점도 역시 제압이 될 거이기 때문에 흑은 너무나도 큰 집을 확보하면서 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길 붙여간 수는 사활의 맥점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맥점이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바로 끝내기 맥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어가지고 그대로 흑이 넘어가는 것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여기를 딱 두면, 자, 이어가는 것 정도 가지고는 한 집이 나오지가 않고 여기를 두는 것도 한번 먹여쳐주면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두 집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약간은 무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반격을 준비하는 흑. 뭐 이런 데를 한번 둬볼 수 있는데요. 백은 굳이 차단을 안 하고 이렇게 뒤로 다 백스텝을 밟아주더라도 이 끊는 걸로 이제 패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뒤로 단수 치면 이 돌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추가적인 한 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흑대만은 잡힌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요런 데를 끊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함정을 지금 흑이 파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어간 거거든요. 바로 한 점을 잡아달라. 단수 한번 쳐주고 단수를 치면은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죠.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백이 딱 걸려버렸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요럴 때는 지금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잘 살려주는지를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근데 흑도 아직까지 반격이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잘 받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백의 이 사화를 위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받아주면은 좀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가지고 여기를 둘 때 이런 데를 늘어가서 만에 하나 이 돌이 살아버리면 이 밑에 배석에 따라서 좀 시끄러워지겠죠. 자, 그래서 백은 정확한 응수로 이렇게 안형을 지켜내면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수가 돼요. 자, 이제는 뭐 이렇게 해도 여기만 두더라도, 요 돌만 잡더라도 여기다가 백이 이렇게 친절하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먹여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흑대만은 함락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 붙여가는 수가 좋은 맥점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역시 사화를 다툴 때 하는 맥점하고 끝내기에서 사용되는 맥점은 결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바둑 공부에서 수읽기가 세분화가 돼서 수상전에 대한 수읽기, 그리고 사활에 대한 수읽기, 그리고 끝내기에 대한 수읽기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활이죠. 그러면은 백을 응징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 흑인데, 자, 일단은 냅다 한번 끊어보죠. 이렇게 연결했을 때 늘어가지고 딱 맛보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막으면은 끊어가지고 이것은 정말 흑이 횡재했죠. 안쪽에 있는 백돌도 자연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결말이 있을까 싶네요. 백이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갖다 붙여서, 자, 이 지금 전투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들어 우리는 혼자만의 술기라고 착각이라는 말로 정해놨죠. 자, 왜냐면 백이 여기를 이제 지키긴 하는데 공배를 채워서 지키는 거를 흑이 깜빡하기가 쉬워요. 단수 한 방은 선수, 그런데 아까하고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두면 두 점이 바로 위험을 받기 때문에, 자, 이 백도를 공략을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한 집을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흑이 여기에서 조금 다르게 이걸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 단수를 쳐놓은 수가 굉장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요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백이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둬보겠다. 왜냐면 흑이 여기를 두면 그때라도 먹여치는 수가 좋아가지고 이 흑도를 잡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그런데 백이 약간 조금 엇박자가 났어요. 좋은 수를 봐긴 봤는데 너무 늦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백이 잘못 둬도 흑이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여기가 급소라는 건 눈에 들어오죠. 요렇게 하면은 패가 나게 되고, 어차피 패인 거 에라 모르겠다. 여기를 끊어가지고 패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패감을 쓰고 이겼을 때 다음에 해소되는 자세가 당연히 더 좋은 게 좋죠. 자, 어차피 지면 지는 거고, 이렇게 해소를 했을 때 요 한 점을 잡아내면서 아까 제가 초작에 말씀드렸던 패가 냈을 때에 대한 이런 패감을 쟁여두는 것이 더 좋죠. 자, 그런데 흑이 더 좋은 수가 있다는 사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어가지고 패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타이밍에 여기를 하나 끊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는 패를 내줄 필요는 없어요. 가만히 늘면 아까처럼 먹여쳐가지고 들어오려던 백이 멈칫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먹여치는 것까진 가능한데 어차피 빠꾸는 해야 되고 흑이 이 전투를 승리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뭐가 과연 문제였을까요? 자, 역시나 백이 그 지금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좋은 수를 보긴 봤는데 한 타이밍이 늦다 보니까 흑에게 기회를 내줘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은 맨 처음에 여기를 먹여쳐가는 것이 좋은 수가 돼서 흑도를 깨끗하게 제압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럼 흑이 한번 좀 머리를 써가지고 요런 데를 한번 좀 유혹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초콜릿을 손에 쥐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잡으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이제는 준비가 돼서 이렇게 했을 때 방금 전하고 같은 효과가 발생하면서 오히려 백돌이 잡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백은 이 두 점을 제압을 하고 반대로 제압을 해야만 아무 문제 없이 이 돌들을 사수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끊는 방향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좀 끊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고 일단 이도를 포기하는 게 쉬워 보이진 않거든요. 패라도 내보겠다는 심산인데 이렇게 이어놓고 여길 끊었을 때 다시 한번 이 끊는 수가 등장을 합니다. 요래하면 이렇게 하고 나서 조금 시끌벅적해지긴 하는데요. 자, 여기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백이 잘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아직까지도 흙을 잡아갈 수 있는 권리가 등장합니다. 자, 수상전의 기본인 만큼 뒤로 갔으면 될까요? 단수 한번 치고 여기를 들어가려던 흙에게 뒷걸음질을 치게 만들 수 있는 백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이렇게 된다면 이제 백이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흙이 아주 좋은 수를 갖다 놓으면서 다시 한번 백에게 아픔을 선사합니다. 여길 들어가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백이 여길 잇고 들어갈 때 흙이 이겨가는 수상전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로 메꾸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급소가 존재하는 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길 쟁취하는 자가 이 수상전의 지배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흙이 아무리 수순을 이제부터 비틀어봤자, 자, 이것은 요 꼬랑지만 내주면 되기 때문에 백이 이겨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이렇게 늘면은 이렇게 안형을 두 집을 사수할 수 없는 수보다는 한 번에 이렇게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수가 제일 좋습니다. 아예 깨끗하게 살아버리면 뭐 이거는 지금 수상전을 내줄 수 있는 시비거리도 안 내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여기를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막았더니 방금 봤던 거랑 비스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단수 쳐가지고 그대로 흙돌이 잡히는 거고, 여기를 두면은 이제 조심해야죠. 이으면은 젖혀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역전승을 거둘 수 있지 않냐, 이런 주장을 지금 흙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수상전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꾹 조여가면은 어디서 봤던 모양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자, 수순은 다르게 되었지만 환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흙돌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흙이 머리를 한번 좀 써봐야 됩니다. 요 시점에서 말이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끊는 나머지 하나를 더 이렇게 공략 들어갑니다. 일단은 돌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인데, 자, 백이 이렇게 하고 나면은 마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요 교환을 하나 하고 나서 이 귀 쪽에 있는 백돌 두 점을 타겟으로 이렇게 수를 메꿔버리면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아까 요 돌이 없을 때는, 자, 이걸 빼버렸을 때는 이렇게 단수 치면 흙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의 상황은 뭐였죠? 요 두 교환이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어갔을 때 백이 여길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준비하고 들어가기에는 백돌 두 점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고, 백이 여기서 버텨가는 걸 둘 수가 있는데 흙은 당황할 것 없이 그대로 이렇게 늘어주면 어차피 따내야 되고 흙이 석점을 제압을 하면서 이 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죠. 야, 어떤 지금 마법이 등장을 한 걸까요?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 반격 수단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그렇죠. 요 한 점을 제압해서 안 됐다라고 하면 밑으로 단수 치는 수가 될 리는 없잖아요. 당연히 백은 타겟을 변경해서 이번에는 요 두 점을 제압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 이 돌은 잡힐 수밖에 없는데요. 단수 한번 따냈을 때 여기를 들어간다면 흙이 이렇게 한 집을 내고 살 수가 있겠지만, 이 흙이 한 점을 따내는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백은 나머지 두 점을 이렇게 제압을 해주면 흙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는 거예요. 요래 두면 집어가지고 옥집 위쪽을 두면은 젖혀가지고 집이 안 나고요. 여길 젖히는 거는 지금 바둑판이 살짝 잘리지만 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여길 붙여도 이렇게 잘라가면은 아직까지 이게 이제 축이 되거나 반대쪽에 흙이 한 점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흙이 안타깝게도 진출할 수 있는 경로는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자, 이 같은 끊음이라고 해도 수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악수에 대한 개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수순이 중요했어요. 여길 먼저 둬야만 방금 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제압을 안 할 수는 없죠. 양단수를 당해도 지금은 흙이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 좀 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전체를 다 포획을 해버리면은 집으로
덤도 더 차이 나겠죠. 방금 전보다 한층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은 여길 둬야 되는데, 자, 요 한 점을 제압하려고 하면 생각이 딱딱한 거란 얘기죠. 바로 여기에서 끊는 방향을 이렇게 하면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흙이 여기서 요렇게 끊어주면은 늘었을 때 방금 봤던 그 수순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면서 백이 아둥바둥 발버둥을 쳐도 요 정도만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쌍방 간의 흑백 간의 최선의 결과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흙이 끊었을 때 백이 버텨가는 수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해놓은 게 이 백에게 두 집을 제공한 그런 악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먼저 안 하고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결국은 백이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호구라든지 있는다든지 요 정도밖에 없는데, 일단 이거는 터무니가 없어요. 그쵸? 이거는 백이 정말 그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안쪽도 잡히고, 자, 두 집이 날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잘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백은 무조건 방어하는 방법을 다르게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게 이제 흙이 역공을 갈 수도 있는데요.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요 한 점을 제압을 해놔라도 여기서 백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붙이는 거나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건너가도 백돌이 안에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으로 결론이 나게 되고요. 백이 지금이라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면 기분 좋게 살려주더라도 한 집이 추가로 나는 것을 막아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막아서면 흙은 한층 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잡으러 가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진짜 집이 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백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백이 이 정도 지키는 거 가지고는 쉽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느는 거는 어차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기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붙여가면은 백이 잡히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단수를 결국은 치고 요런 식으로 두면은 뭔가 좀 집을 파워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괜한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수에 백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늘어가서.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때 뭐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유명한 맥점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패를 해가지고 백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입구장하는 아주 기똥찬 묘수가 돼서 백을 자충의 늪으로 빠뜨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를 넘어가서 아무리 백이 여기서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 수상전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뒤에서부터 슬슬슬슬 메꿔가면, 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은 백이 결국은 뭐 이런 데를 이어야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 있긴 있죠. 이런 거 왔을 때 방심했다가 이렇게 두면은, 여길 두면은 이제 이게 멍텅구리 사궁으로 결국은 잡으러 가야 돼서 안쪽에 수를 좀 많이 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제 맥점이 항상 바뀌죠. 요런 데를 치중 가서 백이 끊으면 이어가지고 이거는 아예 자체 수상전을 이겨버리는 그런 현명하기 가득 담긴 그런 맥점을 한번 구사해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궁도를 좁혀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층 더 쉽게 백돌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끊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때려가면은 흙이 이제 재미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고수들이 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돌을 잡고 싶은 하수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제대로 악수가 묘수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악수에는 제대로 도행을 해주면 꼼수가 되는 거고요. 네, 악수라기보다는 이제 꼼수가 악수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한 대응을 못하면 좋은 수로 더 거듭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이 수순, 이 문제에서 제일 배울 거는 악수 교환에 대한 원리입니다. 악수 교환이 먼저 들어가면 항상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요렇게 끊고 백이 잡았을 때 여길 끊어가지고 백도 지금은 귀에서 요 정도로 사석 작전을 하는 것이 쌍방 간의 최선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굉장히 끊는 포인트를 4군데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